대진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있고요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오늘 사실 여러분들하고 먼저 해야 될 내용이 우리가 한 15분 정도 짤막하게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 아이디를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워크북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할 거예요. 우리 활동의 목표가 자기 성찰을 통한 진로 탐색 능력 신장이고 두 번째가 슬기로운 학교 생활하는 방법을 익힌다인데 그 의도를 좀 얘기해 줄게요. 최근 들어 종합전형은 단순한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 안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공부하는 게 진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무슨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고민이 충분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, 자기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게 목적인 건데 저는 강원대학교 화학공학과. 약간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것도 많았고 무언가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약간 그런 직업을 갖고 싶어서 이 학과를 고르게 됐어요. 제일 처음에 했던 흥미 검사 했던 거랑 그리고 대학교 학과 인재상 보면서 저랑 되게 공통점이 많다고 느꼈어요. 이공계 쪽이면 수시 원서를 11개까지 쓸 수 있다고 5개 과기대 들어가는 건 더 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. 제가 아무래도 2학년이다 보니까 입학처 들어가서 뭐 제가 찾아본다거나 그런 거 방법을 잘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 또 더 찾아보고 하면서 더 목표도 다지고 약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생명공학과 진학해서 연구원 하고 싶어요. 생명 교과를 배우면서 가장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그냥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기술 개발에도 관심이 있거든요. 그래서 생명공학을 가고 싶어요. 생기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에 탐구가 깊이가 좀 얕다는 걸 느꼈어요. 이번 활동을 하면서.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지원합니다. 평소에 드라마나 영화 감상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그걸 통해서 저도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을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. 제가 그동안 너무 아무것도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너무 찾아보니까 정보는 진짜 많은데 제가 하지 않아서 그냥 나몰라라 했던 느낌? 일단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찾아봐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뭔가 찾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비록 저희가 아주 작은 학교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 만약에 다른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하게 된다면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약해서 자주 아팠는데 그 아팠던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 생활을 하면서 간호사분들에 대한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 꼭 아픈 환자들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. 시골 학교이다 보니까 제 생기부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기 조금 어려웠는데 제 생기부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후배들에게 고등학교는 정말 쉽지 않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진로를 빨리빨리 정해서 확신을 가지고 학교 생활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싶습니다.
제가 이제 농어촌 학생들을 만나봤을 때 그 친구들이 진학과 관련된 또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접하는 기회가 어렵잖아요. 그러면 되게 단편적인 정보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두려움도 많고 또 막상 그 아이들이 하고 있는 활동의 범주가 되게 좁아요.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, 그 다음에 역시 막연함,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지도를 통해서 이런 걸 하면 좋겠지라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, 어디까지, 어느 깊이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인 것 같았고, 예를 들어 수능으로 제일 많이 뽑긴 하는데 수능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인프라 속에서 이게 장점이야.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자원과 환경과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대비하는 포인트로 가야 되는데 와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딱 마침표지 너는 여기니까 여기 가면 돼 이런 식의 상담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어쨌든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오늘 이 활동을 통해서 방향성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한 과목씩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채워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같은 환경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지 않을까,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까지는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입시제도 그대로 가는 거고요. 1학년 학생들이 이제 2028 대입 때부터 좀 바뀌죠. 근데 많이 바뀌어요. 그래서 현재 1학년과 2학년의 사이는 아마 큰 갭이 있다라고 보고, 그다음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혹시 재수했을 때 나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학교에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입시가 변화될 때는 변화됐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뭐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. 이미 대학들에서는 나름대로 변화되는 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또 이렇게 변화된 부분들을 적용을 시켜주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가장 큰 건 정보에 약간 취약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 서울 쪽에서는, 제가 있는 서울 쪽에서는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정보를 습득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, 강원도 쪽은 물론 요즘은 뭐 인터넷상에 금방금방 접할 수도 있는데, 근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보를 습득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면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보를 접하는 이 시기 또는 또 양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까 상담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이제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. 디자인은 사실 이제 서울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인 학업 역량에 이제 실기 능력까지 갖춰야 되잖아요. 근데 여기 있는 학생이 좌절하는 게 뭐냐면 실기 학원이 없다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인문 계열이라든가 자연 계열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어떻게 버텨나가는데 이러한 그 예체능 계열에서의 어떤 실기 능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잖아요.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 그렇다면 실기를 못하니까 그럼 공부만 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. 어느 정도 실기도 또 대학에서 원하는 거니까. 근데 그런 부분들은 도대체 제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. 저도 해답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그 학생이 어떤 개인적으로 뭐 실기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의 어떤 도움을 좀 받아볼 수 있으면 그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신주환 화이팅! 진짜 열심히 해. 장성여고 김보경 화이팅!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앞으로도 강태린 화이팅! 김유빈 화이팅! 장성여고 화이팅!